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덕성여자대학교 참일이사 교양대학에서 글쓰기랑 말하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숙대와도 또 인연이 깊어서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이제 분야가 AI 면접인데 관련해서 좀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헌법교육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나 대화나 토론이나 이제 이런 연구도 하고 있고요. 이 연구를 하기 전에 저는 그 대기업에서 한 8년 정도 마케팅에서 근무를 좀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회사나 이런 데서 필요한 공적 말하기, 또 취업에 관련한 어떤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접목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좀 많이 들으시고 좀 많은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목차는 다인 것 같습니다. 아마 AI 면접 들어는 보셨을 텐데 좀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서 AI 면접이 뭔지 이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이제 2021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들의 어떤 인식조사, 그 다음에 직접 직업에서 어떤 실무자들의 인식조사, 이런 것들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AI 면접을 직접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실질적으로 AI 면접을 좀 대비하기 위한 화법교육 방안, 이런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아마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의사소통 환경이 이제 변했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줌으로 수업이 이제 더 익숙해지고 다양한 의사소통을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뭐 디지털 문식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의사소통들이 개발이 되고 또 온라인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자, 우리가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내가 목적이 있고 나의 욕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소통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하는데 이제 디지털 방식이 의사소통 전반에 결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채용에서도 AI가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AI 면접 이런 것들이 뭐 최근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외국에서는 이미 AI가 어떤 인력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리크루트닷컴이나 룩소사와 같이 해외 그룹에서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인력을 매칭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AI가 하고 있었고요. 또 실제로 보면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막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의 취미나 가치관을 분석해서 특정 프로젝트에 연결해주는 뭐 이런 방식의 AI가 이제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AI가 인사평가에 활용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가 인사고과라 그래서 보통은 뭐 팀장님이나 이제 본부장님이 막 평가를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의 승진이나 업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 AI가 그런 것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구글이나 G 등에서 인사평가에 AI를 활용하기도 했고요. 일단 보시면 이제 HR 업무에서 이 사람의 승진이라든지 그다음에 부서 배치 이런 것들에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왔냐면 채용에서 AI를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AI를 활용한다고 해서 뭐 AI를 가지고서 정말 이 채용 전체를 결정한다 이렇게는 아니고요. 이 각각의 회사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활용하는 방식들이 조금 다릅니다. 보시면 이제 유니레버나 일본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서류 심사에서 AI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역량을 구분하기 위해서 채용 과정에서 일부분으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면접의 AI를 통해서 이제 선발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면접이 최종 면접은 아니고요. 여기서 한번 어떻게 보면 걸러진 그런 이제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 LG 유플러스나 신한은행 등에서 많은 면접을 도입하고 있고 2023년 최근까지 보니까 1000여 개 공기업이나 대기업 등에서 AI 면접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AI 면접이란 무엇일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웹 기반 채용 인터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면접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대면으로 면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화면을 보고서 우리가 면접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면접 대상자를 평가하는 방식이 대상자의 표정 또는 목소리 또는 이 사람이 사용하는 답변 어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사람이 이 내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면접을 할 때 음성언어로만 이렇게 듣고 이 사람의 평가, 뭐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주관적이고 직관적인 평가를 했다면 이 AI 면접은 양적 데이터로 우리의 답변이 다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이 답변 내용이 뭐 정확한지, 역량 어휘는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표정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수치화돼서 평가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AI 면접 관련 논의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0년부터 관련 논의들이 조금 있어왔고, 최근까지도 보면 AI 면접이라든지 AI 뭐 역량평가, 이와 관련된 이 연구들은 한 20여 편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연구들을 좀 보시면, AI 면접 시스템에 관한 논의라든지, 또 AI 면접이 과연 공정한가, 뭐 이런 윤리적인 논의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한 인식, 여러분과 같은 이제 대학생이라든지 직장인들한테 관련 인식을 물어보는 연구들, 혹은 이제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채용 어떤 인공지능 도입에 대한 방안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화법교육이기 때문에 AI 면접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화법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런 측면에 포커스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한번 AI 면접이 대략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좀 영상만 먼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 보통 이렇게 AI 면접 시스템에 들어가면 원래 응시 환경을 체크를 합니다. 네, 그래서 화면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응시자의 환경 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웹캠과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응시 환경들을 먼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화면이 녹화되는 동안 아래 사항들을 유의해 주세요. 자, 그리고 연습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응시 환경 이렇게 체크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질문이 이제 화면에 제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안면 등록이라고 해서 이 사람의 이제 얼굴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온라인 AI 면접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온라인 AI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응시 방법을 연습해 볼게요. 온풀기 단계임으로 답변은 결과 분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보통 한 연습하는 시간이 한 60초 정도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생각했던 건 잘 말해보자. 파이팅! 파이팅! 지금부터 본격적인 면접이 시작됩니다. 이재은님,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20초 이상을 답변하셔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20초 이내에 다시 시작하기를 클릭하면 처음부터 다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파트에 지원한 이지혜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은님, 기본적인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장점, 단점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저의 가장 큰 장점은 창의성과 유연한 사고입니다. 기본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재은님의 성향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인적성 검사처럼 이제 성향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는 또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도 있습니다. 제시되는 상황을 읽고 실제 대화하는 것처럼 답변해 주세요. 아래 예시를 보고 답변 방식을 숙지하세요. 자, 상황이 제시가 되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또 답변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내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서 선택해서 이제 체크하는 이런 질문 유형도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제 이런 방식인데, 이제 보시면 이 AI 면접은요, 총 6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기본 면접이라고 그래서 보통 자기소개 지원 동기 우리가 면접할 때 보면 뭐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이런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한 60초 내외로 자신의 뭐 장단점, 성격 이런 것들을 이제 답변을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성향 분석이라 그래서 우리 인적성 검사하는 것처럼 다수의 유사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이게 체크를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성향이 분석이 되고, 세 번째는 상황 대처라 그래서 특정한 상황을 줘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어떤 뭐 갈등 상황이라든지 조직 내에서의 어떤 문제 상황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보상 선호라 그래서 의사결정할 때 내가 어떤 것들을 더 중시해야 되는지 두 가지 이제 경우의 수를 주는 거죠. 거기에 체크를 하면 이 사람의 어떤 유형이나 역량이 좀 평가가 되고요. AI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마우스를 가지고 그 시간 안에 게임하는 것들이 있고, 심층 면접이라 그래서 보다 이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접 질문들이 제시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AI 면접 시스템에 나오는 질문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보시면 기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뭐 단어를 제시하고 사례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자신의 장단점을 말해주세요. 목표를 이루었던 성공적인 경험에 대해 말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기본적인 성향을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요. 이제 상황 대처는 뭐 이렇게 나와요. 프로젝트를 하는데 뭐 김대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가, 뭐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혹은 당신이 매장 직원인데 뭐 손님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왔는데 그거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혹은 뭐 담당 교수님이 추천해준 회사 연구원으로 인턴하러 갔는데 가보니까 기대와 달랐다. 인턴 마치고 교수님께 뭐라고 말할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요. 심층 면접 질문은 이제 나의 삶에 있어서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인가, 또 다른 사람과 일할 때 불편했던 어떤 갈등 경험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질문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질문들이 뭐 이렇게 특이한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대면 면접에서 받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면접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화면에 나오면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 거죠. 자, 화면에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 인생에서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면을 보고 답변을 하시면 이게 녹화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본 사람에게도 따뜻한 미소를 건넬 줄 아는 뷰인터 태양입니다. 저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예로 부족한 영어 능력을 채우기 위해 혼자 해외 유학을 갔던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소통을 이끄는 태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60초 안에 군더더기 없이 이 답변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면 이 AI가 이제 분석을 합니다. 분석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텍스트 기반 분석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카피킬러나 이런 데 논문 유사도 같은 거 이제 검사할 때 보면은 그런 이제 뭐 시스템에서 어휘라든지 아니면 표현을 가지고서 이제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과 비슷한데, 키워드나 문장 단위 또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성향을 텍스트로 분석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영상 기반 분석이라 그래서 이 사람의 표정이나 몸짓이나 뭐 눈동의 움직임이나 아니면은 이 사람의 어떤 말투나 이런 것들을 또 분석하기도 하고, 세 번째로 아까 우리 인적성 검사 이렇게 체크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것 또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역량, 인적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데, 첫 번째 역량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처럼 이제 자기소개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은 이제 이 사람의 역량이 어떤 역량이 우수하다, 부족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대면 면접에서는 보통 이제 역량 검사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면접관이 답변을 듣고서 이 사람은 성향이 이럴 것 같다 또는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AI 면접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차 서류에서 뭐 스펙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I가 걸러낸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업무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제시가 돼요. 보시면 자, 이 사람이 뭐 전체 역량에서 지원자들 간에서 우수한 게 뭔지, 몇 퍼센트에 해당되는지,
또 이 사람의 어떤 평균자 대비했을 때 우수한 영역은 뭔지, 몇 점인지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실제 이 사람의 어떤 성향 중에서 우수한 것이 뭐고 부족한 게 뭔지 이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움직임이라든지 목소리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돼서 나옵니다. 자, 혹은 이렇게도 제시가 됩니다. 보시면은 자, 아까 뭐 기본이나 상황 심층 면접에서 이 사람이 우수한지 또는 AI가 추천 직무를 또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전체 응시자 중에서 나는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또 나의 우수 역량은 무엇인지, 부족 역량은 무엇인지,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이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제시가 되죠. 자, 또 이제 시스템에 따라서는 이렇게 제시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 뭐 적극적인 전략가 유형인지, 아니면 뭐 협동 유형인지, 그 유형을 제시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답변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아, 이 사람이 어떤 워드클라우드로 이 사람이 어떤 인재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성향 분석 같은 경우는, 자, 아까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역량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면, 이것과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향이나 유형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AI 면접에서는 이 사람이 감성적인지, 내향적인지, 외향적인지 이런 것들도 분석되고요. 이 인성까지도 분석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실한지, 책임감이 있는지, 또는 뭐 추진력이 있는지 분석이 됩니다. 결과가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향 분석의 결과 이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각각이 세부적으로 분석이 되고요. 자, 또 하나는 이 사람의 인성까지도 이렇게 수치화돼서 평가가 돼요. 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면접에서 이 사람의 인성은 어떻다, 또는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떻다, 이런 것들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그냥 판단을 이렇게 면접관이 한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의 답변을 통해서 AI가 우리의 인성까지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게 우수하고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또 이 신뢰도 점수까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면접에 잘 응시했는지 또는 대충 하지 않았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일관된 답변을 했는지까지도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모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채용할 때 자기소개서에 뭐 저는 성격이 뭐 차분하며 이렇게 막 쓰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어휘 또는 답변에 대해서 이것들이 분석이 되고요. 실제로 내가 부족한 게 뭔지 또는 우수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됩니다. 자, 이런 거 아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요즘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MBTI라든지 아니면 공기업 등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인적성 검사 결과와 좀 유사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AI 면접 같은 경우 11가지 특성이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실제로 이런 성격 유형과 크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것들은 뭐 밝혀지진 않았으나 보면은 그 시스템, 분석하는 시스템 자체가 유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 기존에 우리가 인적성 검사 이런 것들이 AI를 통해서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게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게임 분석이라고 해서 AI 면접에 이 게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 게임을 통해서 무엇을 이 AI가 평가하냐면 이 사람의 계획, 추론력, 의사소통, 판단력, 멀티태스킹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이 사람이 직관적인지 또는 이 사람이 뭐 도전적인지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합니다. 자, 게임 어떤 게임이 있는지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온라인 AI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은 총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진행 순서는 직접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임이 있어요. 방향을 맞춰가지고 자, 이렇게 끼워 맞추는 이제 이런 게임이 있고요. 마우스를 이제 계속 클릭해서 이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카드 뒤집기 게임이 있습니다. 우리 기억력 테스트 할 때 하는 것처럼. 네. 이런 게임도 있고요. 카드를 막 뒤집어서 이제 같은 거 막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 점수가 분배가 됩니다. 이지혜님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과제 질문.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 게임을 잠깐 보시면 이런 게임이 있어요. 뭐 얼굴을 딱 보여주고 나가지고 이 사람의 감정 맞추기, 그 다음에 색이랑 단어 일치판 찾기 이런 것들이고요. 이제 곡 무게 맞추기 해가지고 곡이랑 똑같이 이걸 맞추는 이런 게임도 있고 아까처럼 방향 바꾸기 해서 움직이는 조각의 모양 맞추기 게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저도 해봤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마우스로 막 클릭해야 되고 굉장히 집중을 해야 돼서 쉽지만은 않은데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이 AI가 이제 분석을 하냐면 이 사람이 도전인지 안정형인지 분석적인지 직관적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 게임의 어떤 점수 결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량이 또 나와요. 이 사람이 뭐 추론인지 계획인지 멀티태스킹이 되는지 등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점수화되면서 이렇게 분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AI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집중력까지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전반기에 이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후반기에 조금 뭐 집중력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중력 있게 끝까지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분석이 되는 결과들이 나타나죠. 실제로 이 AI 게임 결과는 순발력도 필요하고요. 마우스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능숙한 정도, 그 다음에 아마 게임을 좀 잘 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실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AI 면접에서 이 부분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좀 연습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게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화법으로 들어가자면 이 표정을 통해서 감정을 분석합니다. AI가. 자, 표정에서 이 사람의 어떤 면접 태도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어떤 특징 등 안면인식을 통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제 보시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면접을 했을 때 그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이 사람이 행복, 슬픔, 놀람, 침착, 공부, 분노, 혐오 이런 표정이 몇 %인지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 학생 시켜봤더니 잘 제대로 나오는 게 이 학생이 굉장히 침착한 학생이긴 한데 보시면 침착에 대해서 높은 게 나왔고 실제로 막 저도 이제 해봤을 때 보니까 위에 막 놀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표정도 굉장히 이제 잘 연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뭐 지도에서는 뭐 적당한 미소를 지으세요, 표정을 정확하게 지으세요라고 했는데 이런 표정이 어떤 거에 좀 영향을 많이 받냐면 실제로 보면 조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화장 또는 뭐 카메라 각도 또 안경을 썼는지 뭐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 AI 면접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 처음에 안면 등록이나 이런 거 할 때 화면에 내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잘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도 이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AI가 목소리도 분석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목소리 빠르기라든지 크기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이 돼요. 자, 우리가 직접 면대면 면접을 할 때는 이 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휘발성이기 때문에 나의 목소리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잘 분석이 안 되는데 AI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 결과를 통해서 나의 목소리까지도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 결과를 통해서 이제 면접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죠.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들은 시선 처리. 그래서 내가 AI 면접을 보는 동안 눈동자를 얼마나 이렇게 움직였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가 너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면 주의가 산만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고 자, 또 하나는 내가 이 화면 프레임 중간에 시선을 어느 정도 두었는지 해서 내가 그래프에서 어느 정도 이 집중력 있게 봤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제시가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머리 움직임도 돼요. 그래서 내 머리를 너무 막 흔든다거나 이런 것도 산만해 보이고요. 그런 것들도 이제 제시가 되고 이제 음성 높낮이라고 해서 내가 몇 헤르츠에서 나의 음성이 왔다 갔다 하는지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남성 같은 경우는 110에서 130헤르츠, 여성 같은 경우에는 210에서 240헤르츠가 좀 듣기 좋은 목소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통해서 나의 목소리가 지금 어느 음역대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변화가 어떠한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성 크기도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나 발표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할 때 목소리 톤이 너무 일정하거나 크기가 일정하면 뭐 크기를 조금 크게 아니면은 좀 작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나의 목소리 크기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다 AI가 분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발음의 정확성도 분석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답변을 하면은 이 AI가 우리가 답변한 내용을 텍스트로 제시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뭐 색깔이 짙지 않게 나와 있다거나 아니면 비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말은 하지만 실제로 AI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정확하게 인식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음을 정확하게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실질적으로 분석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사용 어휘가 분석이 돼요. 그래서 답변을 할 때 내가 사용하는 어휘가 뭐 긍정인지 부정인지 복합 언어인지 이런 것들도 분석이 되고 또 사용되는 어휘가 영양 어휘를 사용했는지 비영양 어휘를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분석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분석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답변 내용을 보면서 이 사람이 주로 긍정적 단어를 사용했구나, 부정적 단어를 많이 사용했구나,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 영양어휘의 비중 같은 게 중요한 이유가 내가 원하는 어떤 직업이라든지 직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그런 어휘들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 사람은 우리 분야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있고 영양어휘를 사용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 면접평가에서는 어휘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지 못합니다. 근데 이 AI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어휘 수준이나 이 사람이 사용하는 어떤 단어, 이런 것들까지 꼼꼼하게 분석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말하기가 보다 명밀하게 이제 파악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떤 언어를 많이 단어를 사용했는지가 나옵니다. 자, 실제로 이거 이제 두 학생이 한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위에 학생은 영양어휘 100% 해서 자신이 지원하는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언어들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영양어휘가 이제 55%에서 자, 일반적으로 영양어휘보다도 좀 약간 일상적인 언어들을 좀 많이 사용해서 답변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원자의 가치관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대면 면접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답변을 그냥 들으면서 이렇게 평가하지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의 이 답변 내용이 하나로 가시화돼서 보여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 대면 면접과 AI 면접의 차이는 이제 쭉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에는 평가 주체, 1차적인 평가 주체는 AI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대면 면접에서 어떤 면접의 과정을 보고 이 사람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보고 이 직관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이 AI 면접은 굉장히 이 사람의 사용하는 어휘, 표정, 목소리, 이런 것들을 개별로 평가를 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평가를 내린다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AI 면접의 특징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AI 면접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어요. 연구에서 보시면 뭔가 결과를 가시화할 수 있고 또 이들의 연관성을 양화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많은 연구들에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정적인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는 양방향, 쌍방향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AI 면접은 굉장히 우리가 화면을 보고 일방향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반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면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불확실성이나 불안, 이런 것들이 기존의 나의 모습을 제대로 못 보여주고 경직되게 보여준다거나 또는 어떤 이제 부정적으로 그냥 보이게 하는 이제 이런 불안 요소들,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여러 연구에서 보시면 AI 면접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 기술 수준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 면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면접을 보는 것과 그것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 면접을 보는 것, 그런 차이라든지 이런 결과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이제 과연 AI 면접이 공정한가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자체를 가지고서 평가를 한다라고 봤을 때 그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 합격 여부를 하는 중요한 건데 과연 이것이 좀 신뢰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에서는 이제 이런 논의와 더불어서 어떤 논의가 있냐면 이 AI 면접에서 이 지원자의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이런 논의들이 좀 있는데요. 이제 보시면 우리가 면접을 할 때 머릿속에 지원자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과연 이 면접관의 특성이 뭘지, 프로그램의 특징이 뭘지, 상황이 뭘지 막 인식을 하는데 실제로 중요한 거는 이 면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AI 면접이 이럴 거야, 또는 신뢰감이 있어, 또는 이런 면에서 뭐가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답변 내용이나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AI 면접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이제 실질적으로 가서요, AI 면접에 대한 실무자들은 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2021년에 좀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채용이나 인사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그 차장급 이상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집단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과연 AI 면접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21년만 해도 아직까지 그렇게 AI 면접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진 않았는데 실제로 이 실무자들은 AI 면접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약간 기초 면접으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것들이 뭔가 정형화된 질문에 대해서 신뢰적으로 안정적으로 1차 지원자들을 평가하는 하나의
굉장히 기초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굉장히 경제적이다라고 해서 긍정적인 인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장점으로는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 굉장히 경제적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공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단점들을 좀 보시면 하지만 뭔가 그 인성적인 면이나 이 사람의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제 그런 논의들을 좀 했었고 실제로 이 실무자들은 대학에서 그럼 AI 면접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해줬으면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면접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해달라.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고서 하는 것들은 굉장히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사고 연습이나 발표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인식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여러분과 같은 대학생들은 과연 또 AI 면접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이랑 이번에도 이제 조사를 좀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취업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식이나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 133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이 AI 면접 관련한 어떤 인식 조사를 좀 했었는데 AI 면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취업 관련해서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또 교육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뭐 이런 이제 논의를 좀 했었을 때 AI 면접에 대해서는 그 2022년만 해도 한 보시면 57%인데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니까 80% 이상이 알고는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근데 아쉽게도 알고는 있지만 내가 교육을 받거나 실제로 해본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비교과나 아니면은 뭐 대학생 진로 강의 이런 데서 가끔씩은 보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경험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변을 좀 했고요. AI 면접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좀 보시면 이거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해서 이거를 시스템으로 인식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좀 공정할 것 같아 또는 뭔가 정확할 것 같아 이렇게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정 없이 나를 보여줘야 된다는 뭐 비인간적이야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입장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전공 계열에 따라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이제 토론 발표 면접 말하기 중에서도 다른 말하기보다 이 면접 말하기를 좀 자신 없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인문계와 이공계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면 이공계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뭐 발표 능력, 면접이나 좀 말하기 능력이 좀 나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인식을 했는데 여기도 보시면 이제 면접 말하기 같은 경우에 전체 점수가 인문계에 비해서 좀 낮은 거 2.287 그러니까 스스로 인식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인식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면접이 취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보시면은 인문계보다는 이공계 학생들이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AI 면접이 취업에 유리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인문계 학생들보다는 이공계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이렇게 물어봤더니 왜냐하면 기존에 면접 같은 경우는 말하기만 보는 것 같은데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전공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역량 이런 배경식을 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면접과 일반 면접이 좀 차이가 있을까요? 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차이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막연하게 차이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인식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 결과를 통해서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문해력이라든지 아니면 AI 면접 자체에 대한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했었고요. 이제 이공계 학생들 마찬가지로 AI 면접의 어떤 능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해서 이 어떤 대학 교육에서 AI 면접에 대한 관련 정보라든지 또는 화법에 대한 표현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어떤 인식들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AI 면접이 기존 우리의 면접보다는 어떤 프레젠테이션이나 아니면은 뭐 발표 이런 것들을 혼합된 좀 통합적인 다소 다른 범주로 좀 인식을 하고 있었고 계열별로 좀 보시면 약간 이공계 학생들이 조금 기존과는 다르게 그리고 좀 더 나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데 보시면 막 합격 스킬 해서 이런 거 막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은 합격 스킬이나 이런 것보다는 AI 면접이 근본적으로 무엇을 평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었고 이제 또 하나는 AI 면접관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싶어 하는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더불어 이제 화법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서
실제적인 이제 방식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마 여러분들이 실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연습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AI 면접은요, 가장 좋은 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아마도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연습해야 될지 아마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이트 중에서도 공신력이 있으면서 학생들이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또 그 검사 결과나 이런 것들이 실제 면접 결과와 유사하게 나오는 사이트를 좀 골라서 3개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꿈날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1시간 30분 정도 AI 게임을 포함해서 면접을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서울시에서 하는 AI 면접 역량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도 사이트 들어가면 무료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검사 결과까지 나오고, 자, 세 번째는 자코리아에서 하는 이 AI 뷰인터 서비스인데, 요거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무료로 해도 어쨌든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는 굉장히 대학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경기도에서 하는 온라인 경력개발 꿈날개에는 들어가서 이제 회원 가입하고 모의면접 신청하고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나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이건 30세까지만 할 수 있어서 저도 이거 체험을 직접 못하고 학생들한테 좀 제시를 했는데, 자,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AI 모의면접 신청하기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자기 이름이랑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 정도로 해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이제 모의면접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성형 단계부터 한 1시간 반 동안 직접 AI 면접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횟수나 이런 것들 뭐 다 제한이 없고요. 무료로 좀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게 하면 결과가 이렇게 제시가 돼요. 보시면 이 사람의 어떤 뭐 성향이라든지 역량이라든지 내가 우수한 게 뭔지, 또 나의 성향은 어떤지, 그다음에 내 표정은 어떤지, 목소리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검사 결과로 자세하게 제시가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서울시 AI 면접 무료 프로그램 사이트인데, 자, 여기도 이 AI 역량검사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유스.co.kr 들어가시면 이렇게 역량검사를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면접 응시 역량을 바로 가서 곧바로 그냥 회원 가입하시고 응시하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결과가 제시됩니다. 이 결과는 좀 특이한 게 이 사람의 역량의 유형이 좀 제시가 돼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의 역량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표시가 됐다면, 여기는 이 사람 뭐 겸손한 지지형이다, 그래서 어떤 직군에 좀 더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뭐 추천하는 뭐 이런 서비스까지 제공이 되니까 굉장히 실무적으로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뷰인터 서비스라고 해서, 이거는 보시면은 이제 자코리아에서 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 들어가셔서 이제 뭐 AI 면접 연습하기 이렇게 클릭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무료로 연습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는 막 AI 면접의 전과정을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질문에 맞는 답변만 연습하고 나의 동영상 분석 결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51개의 질문 중에서 내가 연습할 수 있는 질문을 골라서 연습도 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실제로 만들어서 연습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습을 하셔서 카메라 이렇게 준비돼가지고 여기서 연습을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결과들이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면접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평가는 어떤지, 그 다음에 나의 시선 처리라든지 아니면 목소리 크기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시스템 중에서도 이런 이제 3가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쉽게 접근을 하고 또 편하게 좀 이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사이트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셋 사이트를 가지고서 그러면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보시면 이 A가 이제 경기도에서 하는 거, 그다음 B가 서울시에는 이제 아까 그 자코리아에서 하는 건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평가를 했을 때 실제 AI 면접에 좀 도움이 되는 정도가 되게 높았고요. 특히나 요 자코리아에서 하는 요 C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화법, 왜냐면은 동영상으로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데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답변을 했었고, 여기 보시면 이 각각의 장단점이 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이 꿈날개 경기도 여기서 하는 것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깔끔하게 모든 절차나 이런 것들이 실무적이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질문 수가 한정적이고 시나리오가 다양하지 않다, 뭐 이런 실행이 좀 불편하다, 이런 단점이 좀 있었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영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나의 포지션에 맞는 유형을 좀 제시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다. 이런 장점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뭐 피드백이나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단점. 그 다음에 아까 그 뷰인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시선 처리, 머리 움직임 이런 식으로 뭔가 엄격하게 나의 동영상을 분석을 해주지만 얘는 약간 이제 무료로 하는 면접 횟수가 한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동영상만을 분석하기 때문에 뭐 AI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해보지 못한다. 이런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런 사이트는 대학생도 물론 무료로 다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그 각각의 어떤 여러분의 결과들을 좀 비교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똑같은 학생한테 이 세 개의 시스템을 한번 경험을 해보겠어요. 그래서 결과를 좀 봤는데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시스템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뭐 우수가 이제 뭐 적극적 신뢰성, 그다음 부족은 좀 계획성이 부족하다. 우수 인성은 뭐 이타성, 도덕성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요. 자, 두 번째 시스템을 보시면 이 사람은 관계나 성찰을 잘한다. 그런데 약점은 계획력이나 멀티태스킹이 약하다 해서 이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 보시면은 뭐 친화성이나 소통이 높다라는 것들은 이 사람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 이런 게 높다라는 걸 제시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낮은 역량은 좀 집중력, 아까 멀티태스킹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간의 어떤 결과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물론 약간의 어떤 그 결과 제시 차이점은 있지만 지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할 때 대학생들한테 하기 전과 후에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봤는데 이제 보통은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AI 면접을 체험하기 전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다, 믿음이 덜 간다, 아니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막막하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체험을 이렇게 해보면 이게 뭔가 비교적 수월하다, 질문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타인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내가 화면에서 말하기 때문에 좀 AI 면접이 좀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난이도가 좀 어려울 것 같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내가 연습만 하면 대비가 충분히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예측 가능하다, 질문이. 또 연습하면서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체험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실 경우에 그런 것들을 연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AI 면접을 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AI 면접에서 필요한 능력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뭔가 이제 말하기 능력인데 이 말하기가 상황 대처 능력이에요. 왜냐면 그 60초 안에 질문을 파악하고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 대처 능력이 필요하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솔직함, 자신감인데 이게 자기소개서와 맞물려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내가 꾸며서 말한다거나 거짓으로 말하는 게 다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공 관련 지식이나 내가 원하는 분야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어휘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적으로는 여러분이 실제로 시범과 연습을 하긴 하되 AI 면접이 이런 거다, 관련 정보가 이런 거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아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게 말하기 영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적인 말하기 교육 강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실질적인 팁들을 몇 가지 좀 드리자면 이제 AI 면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까? 물론 뭐 교육을 받고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말씀드리면 자,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비언어나 준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 카메라 안에서 나의 표정이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화면 속 눈 마주침이라든지 표정이나 또는 발음과 속도, 어조가 필요해요. 근데 뭐가 적절하지?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말투 연구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긍정 말투와 부정 말투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부정 말투는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짜증스럽고 투명하고 반말투, 윽박지르고 이런 건데 보통은 이런 이제 긍정적 말투라고 하죠. 귀여운, 상냥한, 자연스러운, 친절한, 겸손한, 예의 바른 해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말하는 연습을 할 때, 면접 연습을 할 때도 의도적으로 이런 긍정적 말투를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아까 보시면은 이제 AI가 우리의 목소리를 분석해서 결과를 제시를 해주죠. 자, 그러면 이 높낮이를 좀 스스로 분석을 해서 내가 이 정도 높낮이가 적정한 높낮이인데 거기보다 조금 너무 높구나 또는 너무 낮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 자, 또 하나는 프레임별 음성 크기라 그래서 자, 이런 내가 음성 크기가 너무나
이렇게 반복이 없이 너무 무난하다 혹은 이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조금 음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서 연습을 해서 이 결과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분석하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억양 연습인데,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음성 같은 거 뭐 크기 무난해요, 뭐 어떻게 하세요 라고 했을 때 잘 감이 안 올 때는요, 자, 여러분들 말씀을 하실 때 보통은 이렇게 무난하게 아기와 엄마가 하하고 웃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쭉 흘러가잖아요. 조금 강약 조절을 하실 때는 이렇게 띄어쓰기 앞에 어절 부분에 좀 강하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숙명여자대학교 김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앞에 부분에 강약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때 이 어조라든지 목소리 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AI에 좀 더 입체적으로 잡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발음 연습인데요. 그 AI 그 면접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답안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정확도가 낮은 것들은 옅은 색으로 제시가 되기도 하고 공란으로 제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결과들을 보시고 아, 내가 발음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구나 해서 그 부족한 부분에 연습을 하셔서 다시 또 응시를 해서 그 결과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발음 연습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표정 연습인데요. 아까 이 AI 면접은 굉장히 화면이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표정을 좀 입체적으로 지으실 필요가 있는데 이런 표현 안 듣는 거, 이런 표현을 하면 이게 이제 AI 면접에서 화남으로 읽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이제 한쪽 입술을 씩 올리면 이건 약간 경멸하는 이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제 디스커스 때 막 혐오스럽다 할 때 이런 표현, 아까 보면 거기 막 혐오 표현 이런 거 있었잖아요. 혐오 표정. 그 다음에 이제 두려운 표정. 그러니까 이런 뭐 눈이라든지 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죠. 막 새드니스 막 이런 게 슬퍼 보이는 눈인 건데, 이 서프라이즈. 네.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제 면접에서 제가 이제 지도할 때 가장 많이 이 표정 지으세요 하는데, 폴라이트 스마일이라 그래서 약간 입꼬리를 올리고 이렇게 웃는 연습을 좀 하시는데, AI 면접 같은 경우도 카메라가 이 표정을 또 너무 정확하게 집어내기 때문에 이런 표정도 좋은데 약간 이렇게 조금 더 지니어스 스마일로 이렇게 표정 연습까지 카메라 테스트처럼 이렇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제 이 학생들 발표 시켜보면은 이게 땀을 본다거나 시선을 어디 둘지 모르는 이런 것들이 AI에 잡히는 순간 아, 이 사람은 좀 너무 부끄러워하는구나, 자신감이 없구나 이런 것들이 다 잡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표정 연습도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역량 어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부터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NCS라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나 다 들어가서 무료로 볼 수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산업 현장에서 내가 일하고 원하는 분야에서 어떤 직무를 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셔서 이제 보시면 전 예전에 이제 디자인 분야 연구를 해서 한번 봤는데 디자인 쪽에서 쓰고 있는 이런 업무 역량 어휘들을 좀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이제 쓸 때도 보시면은 그냥 뭐 저는 성실합니다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기초 역량 어휘라고 해서 뭐 저는 무엇을 미를 추구하면서 무엇을 합니다. 또는 저는 의견을 나누면서 뭐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이런 용어들을 좀 사용을 하시고, 특히나 이렇게 실무 역량 어휘, 내가 일하고자 하는,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에서 사용하는 어휘들을 자기소개서에 넣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로 분석을 했을 때 이 위에 거는 그렇게 역량 어휘가 들어가지 않고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보시면 아버지, 관심, 뭐 나는 초등학교 때 이 얘기까지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역량 어휘를 사용하시면 뭔가 내가 원하는 또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이런 자기소개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더불어서 여러분 연습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으로 답변 전략인데요. 보시면 간결성, 구체성, 순발력, 문해력, 분석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두 가지식으로 그 다음에 간결하게 답변하는 거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이제 또 하나는 문해력과 속동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화면을 보고 그거를 60초 안에 내가 나의 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계속 강조드리지만 AI가 요구하는 게 뭔지, 그래서 명확한 예상 제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AI 면접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만큼 준비가 되고요. 그만큼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AI 면접은 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속적으로 많은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좀 더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준비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데,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리를 하자면 일단 AI 면접이 무엇인지, 이게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시스템도 있고요. 찾아보시면 학교에서 하시는 아마 시스템도 아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하실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자, 계속 강조드렸듯이 나의 직업에서 원하는 적절한 역량어휘 사용,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소개서를 쓸 때, 답변을 할 때 그 어휘 사용에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피드백과 연습인데, 실제로 이건 혼자는 할 수 없고요. 이제 혼자 분석을 하고 뭐 동료들과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같이 커뮤니케이션 시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도움을 받으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저도 이제 체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한번 해봤는데, 결국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시스템을 알고 하면은 실제로 그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그 결과도 내가 원하는 결과를 좀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